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또 하루 만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간밤에 또 우리가 자는 사이에 이 비트코인이 강한 모습을 다시 보인 건데요.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제 새벽에 다시 이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면서 38.3K까지 상승을 또 해줬어요. 그런데 또 결국에는 요것을 또 윗꼬리로 이렇게 남기면서 다시 요 박스권 안에서 일봉을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한 37.9K에서 재차 다시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또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도 요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거의 맞닿으면서 결국엔 또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였고, 그러다 보니 정말 이 매수 심리가 상당히 강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좀 싸게 살 기회를 요즘 들어서는 좀처럼 또 주지 않는 것 같아요.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안 주니까 좀 아쉬운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이, 지금 뭐 이 비트코인도 현재는 요 38K 이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만, 그런데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걸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 요것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지금 한 20일 넘게 요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지금 이 1조 4천억 달러 딱 요 시총 부근이 현재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요 보시는 것처럼 알트 시총 역시 마찬가지로 한 20일 넘게 요 노란색 박스권 안에서 좀처럼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, 암호화폐 전체 시총, 알트 시총까지 모두 저항에 맞닿으면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, 그런데 결국엔 이 비트의 방향성에 의해서 그 돌파 여부가 또 결정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과연 진짜 이 위로 돌파를 해줄 수가 있느냐,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, 그런데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 요 마이클 반데포페가 새벽에 또 비트코인이 막 상승을 해주니까 뭐라고 트윗을 올렸냐면은 추세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항은 현재 여러 번 테스트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한 건데, 뭐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그 차트와 뭐 크게 다를 거 없이 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러 번 이 저항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이걸 보시면 결국엔 이 브레이크 아웃, 그러니까 돌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마이클 반데 포페는 지금 위치에서 결국엔 이 저항을 깨고 상승으로 갈 것을 전망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강세 전망을 한 건데, 근데 요 기사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예요. 그런데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내년 말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이 지난 4월의 전망을 계속 유지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내년 말에 10만 달러라면 우리가 2021년 그 역대 최고점이 거의 한 6만 9천 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큰 상승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는 것인데, 그러면 과연 내년 말에 진짜 이 역대 최고점을 넘어서 좀 더 올라설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또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지난 첫 번째 요때 2013년 보시면 11월에 이때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또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,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는데 과연 얼마 동안의 기간이 걸렸는지 그것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 선이 이때 최고점 가격을 쭉 이어서 이때에 달성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.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3년 11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2017년 2월이니까, 이게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일수를 좀 계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년 3개월에 걸쳐서 이 직전의 전고점까지 이렇게 다시 도달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 때는 약 3년 3개월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러면 이때
2018년에 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이후로 또 언제 이 가격을 찍었는지 이렇게 선을 이어서 이때가 언제냐면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2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다시 그 가격대까지 2020년 11월 달이니까 이것도 일수로 계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년이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3년 3개월, 두 번째 때는 3년이니까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번에도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줄어든다라고 계산을 해보면, 그러면 우리가 직전에 이 역대 최고점을 찍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때 2021년 11월에 이 69,000달러로 최고점을 또 찍었습니다. 그러면 이때 2021년 11월 이후로 2년 9개월인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이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미리 해뒀어요. 그러면 먼저 2년 9개월이면 33개월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검증을 해드리면 보시면 이게 지금 월봉이기 때문에 봉이 33개 봉, 그러니까 33개월을 의미를 합니다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2021년 11월 이후로 2년 9개월, 33개월 뒤에 이때 전고점까지 달성을 하게 된다라면 그 시기는 2024년 8월이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내년 여름에는 69,00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트윗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이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분석가의 주장은 직전의 전고점을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전고점은 2021년 11월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이클 흐름상 고점은 11월이 아니라 요 4월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. 그러면 이 의견대로 11월이 아닌 4월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것도 제가 이렇게 미리 또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봉이 33개니까 33개월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, 그렇다면 2021년 4월부터 33개월 뒤, 그러니까 2년 9개월 뒤에 이 전고점까지 도달을 한다라면 그 시기는 2024년 1월에 도달을 한다는 이런 결과가 또 도출이 됩니다. 그렇다면 2024년 1월이든 내년 8월이든 어쨌든 내년에는 이 직전 전고점까지 무조건 뭐 이 바닥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거의 확실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전고점까지 가는 것은 그렇고 이 전고점을 터치한 이후로 그 이후로 또 계속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찍으며 상승을 할 텐데, 그러면 이 새로운 전고점을 찍으며 계속 상승하는 그 기간이 또 얼마나 될까? 그것을 또 추정을 해본다라면 그럼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이클 동안 이때 다시 이전에 이 전고점을 터치한 이후 얼마 동안 상승했는지 또 체크를 이렇게 또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그 기간이 10개의 봉이니까 10개월, 그러니까 전고점을 터치한 이후로 새로운 또 최고점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10개월이 걸렸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두 번째 사이클 때는 얼마나 걸렸는지 또 확인해 보면 이때도 이렇게 이 직전 전고점을 터치한 이후로 얼마 동안 상승을 했냐면, 만약에 4월 달을 고점으로 봤을 때는 5개월로 볼 수가 있고,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격의 전고점인 이 11월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봉이 12개니까 1년 동안 이 시점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지난 사이클과 비교해서 이때는 이 시점 이후로 10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, 이때는 4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5개월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인 최고점이었던 이 11월을 본다면 비슷한 지금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, 그럼 이번에도 얼추 비슷하게 한 10개월 정도로 예상을 해본다라면 그럼 먼저 요 4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 전고점은 내년 1월에 도달을 할 것이고, 그 이후로 또 새로운 이 역대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는 만약에 10개월 동안 또 상승을 한다라면 1월에다가 10개월을 더하면 대략적으로 2024년, 그러니까 내년 한
한 11월 달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할 수가 있고, 만약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때는 내년 8월에 이 69,000달러까지 올라간 이후로, 그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뒤에 또 새로운 이 올타임 하이가 나타난다라면, 그 시점은 2024년 8월에서 대략적으로 10개월을 더하면 2025년 한 6월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지금 모두 가능성은 있을 텐데,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미리 파악을 해두어야 할 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, 바로 요거, 그러니까 내년도 1월에 직전 종고점까지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만 달러 이상까지 도달한다라는 요 시나리오인데, 그런데 이 내년 1월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년 1월에 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그 승인 여부가 데드라인으로 걸려있기 때문에, 만약에 1월에 또 승인이 나온다라면 또 그것과 맞물려서 이 시나리오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년 1월에 정말 6만 달러까지 상승을 한다라면, 그 뒤로 이 평균적인 이 10개월 동안 계속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점도 대략적으로 내년 연말에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, 그럼 이것이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이제 내년까지,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가 이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세금에서 자유로운 시기는 딱 내년까지인데, 만약에 내년 1월에 이 직전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 이후로 연말에 비트코인의 새로운 이 역대 최고점을 기록을 한다라면,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코인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내년 1월이면 진짜 또 얼마 안 남기도 했어요. 당장 내일 모레가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직전에 종고점을 터치를 하는지 그것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, 그런데 그러려면 1월에 갑자기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이 12월부터 계속 또 상승하는 그 상승각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좀 희망적인 최고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건데, 일단 그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12월을 지켜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, 설령 그 시나리오대로 흐르지 않다 하더라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내년에는 69,000달러대까지의 직전 최고점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또 볼 수는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얼마 안 남은 만큼 내가 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 탈출하는 그 시나리오도 이제는 좀 보다 좀 구체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